전 세계 70개국 언어학자들이 모두 모인 회의가 단 한 문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반 스미스 수석이 던진 이 한마디에 프랑스, 일본, 그리고 중국 학자들까지 전부 언성을 높이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증명해보세요. 이런 강한 반발과 아우성의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페트로시안 교수가 한글보다 위대한 문자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한글보다 100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고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며 한글을 대놓고 폄하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글처럼 독창적이라는 이 문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 교수가 여기에 가세해서 한글을 무시하는 시끄러운 상황, 도대체 이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의 나레이션 서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터치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석 언어학 다큐멘터리 감독 에반 스미스입니다. 세계에서 숨겨진 언어와 문자를 기록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죠. 수많은 언어를 접했지만 한글만큼 우수하고 역사가 뚜렷한 언어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AI 시대에서도 가장 잘 맞는 언어가 한글이라고 하니 한글은 그 어느 언어보다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세계 언어보존연합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 생존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왜 다큐멘터리 감독인 나를 부르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초청받은 이유는 제가 3년 전 제작한 세계가 감탄한 문자 한글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서구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비록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글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한국인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것이었죠. 특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직접 마주한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체계는 그야말로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첫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처럼 거대한 국제회의장이 펼쳐졌습니다. 70개국 대표단, 전 세계 언어학자들, 국제기구 인사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그런데 행사장 한가운데 한글 특별 전시관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문자의 역사 속에서 한글의 독보적 위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 한글은 인류 지성사의 기적이라며 전시관을 소개하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작은 불씨가 된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전시관 한쪽에서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문화청 표식이 달린 사람들과 중국 대표단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전시물을 보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불만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딱 봐도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인정받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질투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행사 준비 회의실에서 나오던 중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고 있었죠. 이런 과대포장된 정보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버젓이 전시되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의 변형에 불과한데 말이죠. 중국 대표로 보이는 이가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글의 기원은 결국 중국 문자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짐작은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견해차가 아니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한글을 폄하하고 여론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들은 제 연설이 한글의 독창성을 강조할 것이라 예상하고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 패권 다툼의 장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것이 그들에겐 불편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일본과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을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싶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행사 이틀 차 오전 발표 세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소멸 위기 언어에 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 측 다나카 겐지 박사가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진행 순서를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다나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모양이 중국 문자에서 따온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한글의 제작 원리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처럼 한글 제음은 고대 한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있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 측 리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에는 중국 문자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글의 독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르메니아 예레반 국립대학의 언어학자 아람 페트로시안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과 중국 학자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보다 우수한 또 다른 위대한 문자 체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 문자입니다. 페트로시아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아르메니아 문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405년경 메스롭 마시토츠가 만든 이 문자는 한글보다 1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지만 그 과학성과 체계성에서 한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마시토츠는 아르메니아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36개의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업적보다 더 뛰어난 천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글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참기 힘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다나카가 다시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는 실용성 면에서 한글보다 우수합니다. 마시토츠는 자신의 문자를 통해 아르메니아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로 이루고자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큰 성과입니다. 리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는 그리스 알파벳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글이 독창적이라면 아르메니아 문자는 선구자적입니다.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켜낸 문자가 작은 동아시아 국가의 문자보다 더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조직위원장이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이런 논쟁적인 주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일 기조연설 후 토론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은 커지고 말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로 한글 전시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서구 언어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글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회의 시간 이후 저는 즉시 한국국립박물관 학예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에게 일본과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물었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문자에 대한 견해도 구했습니다. 스미스 감독님, 이건 완전히 날조된 주장입니다. 한글은 형태와 제작 원리 모두 세계 유일의 독창적 문자 시스템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지요. 아르메니아 문자는 분명 훌륭한 발명이지만 음소적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 면에서 한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유럽 언어학자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학자 마르셀은 아르메니아 문자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반, 나도 한글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왔네. 하지만 오늘 페트로시안의 아르메니아 문자 발표는 정말 놀라웠어. 기독교를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문자라니. 우리가 한글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격분했습니다. 마르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까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겁니까? 아르메니아 문자와 한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는 음소 체계에 기반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과 철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완벽히 분리하고 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찾았어요. 내일 제 기조연설은 이제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한글의 명예를 걸고 벌이는 문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의 역사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글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미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기조연설이 언어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일반 주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글과 아르메니아 문자를 포함한 특정 사례에 대한 집중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로부터 온 문자였죠. 그날 밤 절망에 빠져 호텔 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번호였어요. 스미스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한글학 교수 김민수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 아르메니아까지 합심해서 한글 자체를 폄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김 교수 팀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글이 한자나 다른 어떤 문자 체계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 체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위의 압력이 너무 강했고 청중들은 이미 일본과 중국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다나카와 리웨이, 페트로시안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스미스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의 독창성을 주장한다면 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어 다양성에 대해 발표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설 10분 전 휴대폰에 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가 보낸 것이었죠.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 아프리카 소녀가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저는 제 모국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며 너무 긴장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70개국 대표들과 세계 언어학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앞자리에 앉아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페트로시안과 그의 동료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반 스미스입니다. 오늘 저는 계획된 연설을 폐기하고 진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들으셨다시피 어제 이 자리에서 한글의 독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띄웠어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한 원본 문서입니다. 세종대왕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백성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제 말에 따지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원리이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았고 아르메니아 문자를 포함한 세계의 어떤 문자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트로시안도 역시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준비된 데이터를 연이어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가장 혁명적인 점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만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아르메니아 문자는 36개의 개별 문자를 모두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최신 연구 결과였죠. 한글은 단순한 소리 표기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 발음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시각화한 인류 최초의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현대 음성학을 선도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앤더슨 교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 문자를 연구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서구 중심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르메니아 대표 하이크 사로얀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 전문가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자는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원리는 현대 컴퓨터 알고리즘과 유사한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세계적 언어학자 홀버스템 교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세계 문자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백합니다.
한글은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걸작입니다. 아르메니아 문자가 비행기의 발명이라면 한글은 우주 로켓의 발명과 같습니다. 둘 다 하늘을 날지만 그 원리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화가 난 차에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습니다. 그들의 왜곡 시도는 진실 앞에 무너진 것이죠. 페트로시안 교수도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일대의 홀버스템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다른 문자 체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각 문화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문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를 한다면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사실입니다. 연설 직후 MIT 공대 컴퓨터 언어학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시스템입니다. 논리적 구조와 조합 원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죠. 15세기에 이런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BBC 방송국 제작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평균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는 2주, 다른 문자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혁명적인 차이이죠. 그리고는 페트로시안이 직접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글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한 저의 태도와 편견을 인정합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입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언어 보존 프로젝트 책임자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소멸 위기 언어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 세계 언어 보존의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언어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룬에서는 이미 소수부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조상들의 지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한글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구할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참된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특별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글, 디지털 시대의 혁명적 문자. 김민수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해 한글의 현대적 적용 사례들을 소개했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글로벌 음성인식 AI가 한글의 원리를 핵심 알고리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김 교수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언어학자였죠. 그가 500년 전에 이룬 업적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포지엄 마지막 날, 저는 특별 세션에서 솔직한 제 의견을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것은 제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옥스퍼드 대학 원로 언어학자가 동의했어요. 우리 서구 학자들은 동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관련된 문자만 높이 평가했던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어서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팀 책임자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팀은 모든 인간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수백 개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한 결과 한글의 음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아르메니아 문자와 같은 알파벳 문자는 패턴 인식에 한계가 있지만 한글의 자음 모음 조합 원리는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세종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버리면 인류는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글이 세계에 주는 가치는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언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의 폐회식에서 저는 깜짝 발표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10년간 세계 소멸 위기 언어 기록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글을 활용해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이미 20개국 언어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열렬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아르메니아 문화부 대표가 즉석에서 협력을 제안했죠. 우리 아르메니아인들은 문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마시토츠의 정신과 세종대왕의 과학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포지엄이 끝이 나고 한국 대표단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처음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처럼 작은 아시아 국가의 독특한 문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인류 문화사의 정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한글은 당연히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인정받을 것임이 분명해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스미스 씨,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과학성과 편리함을 넘어섭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문자를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정신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갔어요. 세계언어보존연합의 특별대사로서 첫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저는 한글의 미래 가치를 강조했어요. 한글은 미래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차세대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고 있죠. 세종대왕의 발명이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연을 마치고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날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아르메니아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올라 한글과 세계 언어 보존의 미래를 설명했죠. 그리고 한국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글은 인류의 빛입니다. 세종대왕의 지혜가 오늘날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장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고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한글로 기록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문화 사업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 다양성을 지키는 성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 한글. 한글은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